안녕하세요. 최태용입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 매매하기 전에 한국 종목 살펴볼 건데 쿠팡 관련주로 꼽히는 KTH 그리고 동방 두 종목 어제 간단히 짚었었는데 오늘도 상한가 간 김에 좀 더 심층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쿠팡 실적부터 간단히만 확인해 볼게요. 쿠팡 매출 확인해 보면 2020년 실적은 아직 공시가 안 됐고 비상장 회사라서 분기 실적 공시도 없기 때문에 19년 실적으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8년 대비 매출은 3조 조금 안 되게 증가해서 7조 찍어졌고요. 영업이익은 여전히 적자 상태이긴 합니다만 적자를 줄이는데 성공했습니다. 나스닥 상장 예정이고 예상 시가총액이 20조 그리고 30조 넘는 컨센서스도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는 지켜봐야겠죠. 그래도 아마존이라는 대형 선례가 있기 때문에 몸값을 평가받기에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대장주는 동방입니다만 먼저 KTH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KTH는 오늘 상한가를 가져서 시가총액이 3,500억 조금 안 됩니다. 3,500억 조금 안 되고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제법 물량이 받쳐줘서 마감은 잘 쳤고 대주주는 잘 아시는 것처럼 KT고요. 지분율이 제법 높아가지고 유통 가능한 주식 비율이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KTH 연간 재무제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커머스 쪽 사업 덕에 매출액은 큰 폭으로 성장해 주고 있습니다만 비즈니스 모델 특성상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업이익률이 3, 4%대죠. 그래도 캐시플로우에서 보는 것처럼 현금 창출 능력은 좋은 기업이라서 큰 걱정은 안 되고 부채 비율도 낮은 편입니다.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아마 많은 분들이 KTH라는 기업 자체보다는 올레TV라는 브랜드 네이밍이 더 친숙하실 겁니다. 올레TV를 통해 판권 확보하고 컨텐츠업과 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고객 데이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사실 올레TV보다는 커머스 쪽 매출이 조금 더 큽니다. KTH의 사업 포트폴리오는 가장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쪽 매출과 T커머스 매출입니다. 콘텐츠는 디지털 판권을 확보하고 유통 플랫폼을 통해서 공급하는 산업입니다. 올레TV나 옛날 쿡TV 같은 거 떠올리시면 조금 이해하시기 쉬울 거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T커머스는 최근에 뜨겁고 시끄러운 라이브 커머스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의 중간적 특성을 띄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라이브 커머스의 일종으로 분류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예 별개로 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어쨌든 컨텐츠 쪽보다는 T커머스 향 매출의 비중이 더 큰 KTH입니다. 수익성이 그리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재미없는 사업까지는 아닌데 그렇게 막 크게 영업이익률이 빵빵 터져주고 있지는 않죠. 그리고 지난 2020년 상분기까지의 누적 매출로 보면 알 수 있듯이 커머스 쪽 매출이 1,600억입니다. 컨텐츠 쪽과 ICT 쪽 매출이 나머지 매출은 컨텐츠와 ICT에서 견인해 줘가지고 900억 조금 안 되게 나와주고 있고요. 지난 2018년도하고 2019년도 매출 구성과 비교해보면 커머스 쪽에 성장이 조금 눈에 띕니다. 4분기가 빠져 있긴 합니다만 컨텐츠 쪽에 매출은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도 KTH의 주 브랜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포기할 사업 영역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수익성이 뭐 비슷하게 나와주고 있어가지고 나쁘진 않은 모습이고요. KTH의 유동 자산과 유동 부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동 자산이 연초 대비 약 1380억으로 200억 이상 증가해 줬습니다. 현금성 자산이 60억 이상 증가해 줘서 좋은 모습이고요. 재고 자산이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그리 크지 않은 기업이라서 재고 걱정은 없고 금융 자산이 제법 많이 증가해 줬네요. 이거는 확인해 볼 만한 영역이죠. 유동 부채는 650억으로 유동 자산 대비 유동 부채는 매우 양호합니다.
간단하게만 살펴봤고 다음으로 되게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동방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방은 어제 11일에도 상한가를 가지고 오늘도 시가가 20% 이상 띄워줘서 시장 초반에 강하게 상한가로 들어갔습니다. 시가총액은 1,500억 수준이고요. KTH보다 시가총액 스케일은 작습니다.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동방은 200만 주, 이거는 제가 중간에 캡처한 거고 200만 주 이상 쌓여서 견고한 모습을 보여준 동방입니다. 주요 주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요 주주의 주식 비율이 약 30%, 조금 안 돼가지고 유통 가능한 주식 비율은 70% 수준입니다. 상장되어 있는 물류업 그리고 비상장 물류업까지 확인해도 동방은 물류업 치고 그래도 제법 장사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영업이익률은 조금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물류업 치고는 제법 괜찮은 영업이익률입니다. 물류업은 매출액만 높고 재미보기 힘든 사업의 영역으로 뽑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기업을 끼고 있으면서 물류업에서 1등, 2등 하는 기업이 아닌 이상 높은 수익성을 보기는 정말 힘듭니다. 물류업은 그래도 동방은 자체 영업 영역망 그리고 축적된 노하우로 장사는 잘하고 있습니다. 캐시플로우에서 보는 것처럼 좋은 흐름이죠. 현금 창출도 잘하고 있고 투자도 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부채가 조금 발생해 줬는데 뒤에서 더 자세하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채 비율이 감소를 했는데 이게 감소했다고 좋아할 게 아닙니다.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물류 산업은 경제 성장률 어쩌고저쩌고 수출입 물동량 내수 시장 등등 어쩌고 아무튼 전방 산업 뭐 후방 산업 할 것 없이 그냥 시장 경제 자체에 영향을 가장 많이 타는 산업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 쪽도 복잡하고 변화하고 있다 뭐 이런 말 하고 있는데 사실 가장 변하지 않은 산업 중에 하나이고 없어지지 않을 산업 중 하나입니다. 물류는. 시장 점유율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 점유율 보면 수상화물 제외하면 재미없죠. 매우 낮은 편입니다. 근데 이게 물류 쪽에서 적용되는 통계 오류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물류 쪽 매출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기타 매출로 빠지는 거랑 용품비 절세를 위해서 이것저것 끼는 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끼는 게 많아서 1등이나 2등 하는 물류업 쪽이 너무 커져가지고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다른 산업 대비 큰 의미 없다 라고도 하는 게 물류 쪽의 시장 점유율입니다. 어쨌든 시장 점유율은 이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동방의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동자산은 약 1,400억 수준으로 연초 대비 많이 줄었죠. 한 400억 이상 줄었네요. 어디서 줄었나 보면 현금성 자산에서 250억 정도가 나갔죠. 부채 상한이 있었고 지난 6월에 광양 선박 지분도 정리하면서 처분 금액이 약 576억 이었는데 이것도 부채 상한 하는데 썼고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데 노력은 하고 있는데 밑에 유동 부채에서 보는 것처럼 줄긴 줄었어요. 줄긴 줄었는데 3,700억 수준에서 2,700억으로 줄었고 단기 차입금도 670억으로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부채가 그래도 꽤 많죠. 그리고 아까 봤던 광양 선박이 참 아까운 게 이 광양 선박이 그래도 동방의 선박 쪽 산업에서 꽤 큰 역할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광양 선박은 포스코와 장기간 거래해온 관계라서 당장의 부채 상한 그리고 재무구조 개선은 이루어지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글쎄요 마냥 좋게 보이진 않습니다. 어쨌든 쿠팡의 나스닥 상장 이슈로 인해서 쿠팡의 물류 전담 운송사인 동방 그리고 쿠팡의 OTT 쿠팡 플레이로 협업 관계사인 KTH가 2일 연속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상이고요. 미국 주식 라이브 방송도 매일 평일 9시에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 취소하지 말아주세요. 이제 롤 안 하겠습니다, 형님들. 롤 그거 게임하니까
구독해 주셨던 분들이 많이 빠져나갔더라고요. 주식하고 경제만 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 돌아와 줘요. 어딜 그렇게 가십니까? 옆에 있어 주세요. 또 올게요.